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진행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이 지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집회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사 보안도 강화됩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징역형 선고에 화풀이식 탄핵쇼를 벌이는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예비 후보자를 소환해 대질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태업 중인 철도 노조가 다음 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 역시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여서 현실화할 경우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미사일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당국 역시 중거리 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다는 미국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를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선고와 마찬가지로 여러 법익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생중계 이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가 다음 주 선고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단 건데 제33형사부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재판 등 여러 중요 재판을 심리 중인 점도 고려한 거로 풀이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1심 선고는 선거법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재판이 진행되던 소법정보다 큰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겨 방청객 대상 보안 검색을 강화합니다. 소송 관계인과 취재진 좌석을 뺀 36석이 일반인에게 배정될 예정인데 법원은 이틀 동안 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진행합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볼 사람은 소수지만 당일 서초동 주변으로는 보수와 진보 측에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회에 수천 명이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법원은 보안 요원을 추가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1심 징역형 선고에 화풀이식 탄핵쇼를 벌이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탄핵소추안 보고를 추진하는 검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모두 3명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담당 검사들에게 불기소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추가 본회의도 열어 표결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당내 일각에선 같은 날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이 예상되는 만큼 표결 전략상 검사 탄핵은 미루자는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기획수사, 표적수사들을 하고 압수수색에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런다고 검사를 탄핵한다. 이거는 하책이에요. 그럼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의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손을 맞잡는 등 사법 리스크 극복을 위한 단일 대우와 정면 돌파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내 세금이고 내가 맡긴 권력이니 그 권력과 예산을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써라라고 여러분께서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야죠.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이어 국방부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는 점을 지적하며 탄핵 중독당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양심과 상식을 갖췄다면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에 사과와 반성부터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심 판결이 모두 유죄로 나오자 거대 야당의 화풀이식
묻지마 탄핵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 민생 경제 드라이브에 거듭 힘을 쏟으며 야당과의 차별화에도 나섰습니다. 복지국가를 가기 위해서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오는 28일 김여사 특검법 재해결 전망에 더해 검사 탄핵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 문제까지 맞물리며 또 한 차례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의 관련자 3명을 같은 날 불러 대질 조사했습니다. 미래항공연구소 등기상 대표 김태열 씨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영남 지역 예비 후보자 2명입니다. 김 씨는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분들과 명태균 씨와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걸 중심으로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2명은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오늘 어떤 내용 소명하실 예정이세요? 김태율 소장이 아니라 명태균 씨한테 전달하신 게 맞으실까요? 예비 후보자 2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1억 2천만 원을 명태균 씨와 김 씨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자금 흐름이 공천의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겠던 겁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서울로 가 일부 공관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가면 될 것이라면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원이었던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참고인 조사와 관련해 연락받은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현역 의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또 언제 조사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음성 녹취를 보면 명 씨는 2022년 4월 지인 등과 통화해서 김진태 당시 강원지사 예비후보의 컷오프, 즉 공천 배제를 자신이 엎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 씨가 김진태 전화가 와 25분 통화했다라거나 김진태는 내가 살린 것이라고 말하는 음성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에 김진태 지사 측은 단식 농성으로 공천 배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경선 기회를 얻어 도민의 선택을 받아 후보가 됐다며 공천을 덜컥 받은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철도노조가 다음 달 5일부터는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지하철 노조도 하루 뒤인 다음 달 6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교통대란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철도노조의 폐업으로 도민천 급행 전동열차가 많이 지연 예상되오니 전국 철도노조가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입니다. 낮 시간대는 그나마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평소보다 많은 승객이 줄지어 전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평소보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2~30분 늘어난 배차 간격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출퇴근길 고단함이 더해집니다. 어제도 지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지연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왔어야 되는 열차가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수도권 전철 1, 3, 4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에서 비슷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정부와 철도공사가 외주화와 인력 감축 중단, 기본급 인상 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달 5일에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파업은 저희한테도 되게 큰 부담입니다. 파업을 하게 되면 시민분들의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노선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력이 줄어드는 이런 기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열차의 안전도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코레일 측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조와의 교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서울 지하철 노조도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교통 수요가 높은 연말 연시를 앞두고 수도권 교통 대란이 현실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로 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도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현지 시각 21일 오전,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자국 드니프로 지역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사지로 지목된 러시아 아스트라한에서 드니프로까지의 거리는 1,200km로 5,000km가 넘는 ICBM의 사거리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거리가 더 짧은 탄도미사일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ICBM의 발사 각도를 높인 고각 발사였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장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처음엔 침묵을 지켰습니다. 브리핑 중인 외무부 대변인에게 휴대전화로 일절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국영방송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에 ICBM이 아니라 극초음속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в том числе и испытание одной из новейших российских ракетных систем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미국 당국자도 ICBM이 아니라는 분석을 냈습니다. 러시아가 시험 단계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사용했다며 이게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국제금융체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 금융기관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현지 시간 21일 러시아은행 50여 곳과 러시아 증권 등기소 40여 곳, 러시아 금융관료 15명 등 모두 118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기업 가스프롬의 자회사로 러시아와 유럽 각국의 천연가스 거래 결제 주요 창구인 가스프롬 은행과 자회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1000일이 지난 가운데 우크라이나인들의 절반 이상이 영토 일부를 양보하더라도 전쟁을 끝내길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업 갤럽이 지난 8월과 10월 우크라이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최대한 빨리 종전협상을 하길 바란다고 답했고 종전협상의 하나로 영토 일부를 양도하는 안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52%였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는 응답과 영토 양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각각 38%였습니다. 지난 2019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580억 원대 코인을 탈취당한 사건은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집단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이 업비트가 보관하던 이더리움 34만 2천 개를 탈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저런 북한의 해킹 조직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를 탈취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미 해외에선 악명이 높습니다. 정찰총국의 주도로 털어간 가상자산은 세탁을 거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핵심 돈줄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부터 가장 최근 국내 피해가 확인된 건 지난해 발생한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입니다.
1000GB 넘는 막대한 물량의 법원 자료를 빼갔는데 수천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습니다. 팀스후키어와 함께 북한발 해킹 사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라자루스는 해남 해외 공작 업무를 총괄하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털어간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미 국제사회에선 악명이 높습니다. 과거 방글라데시 국영은행을 해킹해 10억 달러를 훔치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2년에 걸쳐 4조 원에 가까운 가상화폐를 훔쳤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I need not remind this council that the DPRK is funding its WMD programs through illegal activities such as malicious cyber activities including hacking and theft in cryptocurrency markets. 지난 7월 인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외부 공격을 받아 2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봤는데 당시에도 라자루스가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엔 북한이 최근 8년 동안 가상자산 관련 업체를 사이버 공격해 훔쳐간 금액이 30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유엔 산하기구의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로 조성된 자금은 대북제재에 놓여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의 돈줄이 되고 있다는 게 한미 관계 당국의 평가입니다. 지금 10만에서 20만으로 추정되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그리고 이제 사이버 범죄 외에는 북한이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거든요.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감시에도 북한의 해킹 탈취 시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해킹 시도 차단은 물론 현금화를 막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과 통상, 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한 가운데 오늘은 대외 경제장관 간담회를 엽니다. 대외 분야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경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새로운 트럼프 시대에 대비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학계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무역안보연구회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첫 세미나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네, 김장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김치의 날인데요. 금배추 가격도 드디어 10개월 만에 포기당 2,000원대로 내려오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는 김치의 가치와 산업적 중요성을 알리는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김장 체험과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치료비를 먼저 냈는데 의료기관이 갑자기 문을 닫아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매년 늘면서 소비자원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의료기관 폐업 피해는 치과가 가장 많았고 피부과와 성형외과, 한방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공지능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예상을 넘어선 좋은 실적을 내고도 주가 내림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탓인데 우리 증시에도 악재가 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이후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3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물론 4분기 전망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간 후에 거래에서 주가는 미끄러졌습니다. 4분기에 큰 이벤트, 블랙엘이라는 새로운 칩이 나오면서 매출을 조금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에는 약간 못 미친 것 같다라고 아마 이해합니다. 인공지능, AI 랠리를 이끄는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면서 우리 증시도 상승 동력을 잃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 등 관련주가 1%대로 하락 마감하면서 코스피는 내림세로 문을 닫았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몰린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올랐지만 지수 흐름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이후 통상 측면에서의 어떤 마찰, 이런 거를 넘어서 잠재적인 어떤 불확실성의 극한까지 프라이싱을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어쨌든 저평가 구도에 있다라는 건 달라지. 트럼프발 무역 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확전 우려를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한방이 나오지 못하면서 하락 늪에 빠진 우리 증시가 부진을 털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치인 사람은 없지만 현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유리를 뚫고 들어와 편의점 한가운데 멈춰 서 있습니다. 가게 안은 부서진 집기와 떨어진 물건들로 아수라장입니다. 어젯밤 9시쯤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누구를 이송에 갔는지 실어서 가고 또 한 대가 더 와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경찰들이 그 근처 통제하고 있고 폴리스 라인 치고 그래 차는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차에 치인 사람은 없었지만 편의점 관계자와 손님, 근처 행인 등 3명이 놀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6시 반쯤엔 경기도 군포시 삼본역 민자역사 지하 1층 찜질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당 건물엔 지하철역뿐 아니라 백화점도 있었는데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4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고 건물 이용객 20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지하철도 한때 삼본역을 무정차 통과했지만 큰 불길이 잡힌 뒤 정상 운행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지하 1층 세탁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에선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7시간 가까운 진화 작업 끝에 꺼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건물 2동이 모두 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절기 소설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철원과 파주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온이 크게 떨어진 중북부 지방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가운 북풍이 불며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오늘은 하늘도 다시 맑아졌는데요. 다만 오전까지 강원도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중부 서해안과 남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 0.9도, 청주 7도, 부산 9.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수준 보이며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2도, 대구 1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내륙은 쾌청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져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청소년 성매수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맷 게이츠 전 미 하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 8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부에 방해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는데 측근 인사로 진행됐던 인선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법무장관 지명 직후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결국 8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게이츠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 X에서 자신의 인준이 트럼프 정권 인수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법무장관 대상에서 이름을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워싱턴 정치권의 난투극에 낭비할 시간이 없고 트럼프 법무부는 취임 첫날부터 준비돼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7년 17살 청소년 성매수 의혹과 함께 최근 게이츠가 여성 2명에게 27차례에 걸쳐 돈을 보낸 사실이 하원 조사에서 포착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The testimony before the House was yes, that Representative Gates paid my client, both of my clients, for sexual favors throughout the summer of 2017, all the way to the beginning of 2019. 당시 FBI 수사에서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힌 데다 하원 윤리위의 조사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But him as a member of Congress should not be the most powerful law enforcement individual in our country
and everyone knows it, and he's not going to get confirmed. 벤스 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인준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에서 게이츠는 자신이 존중하는 행정부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지명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논란의 끝은 아닙니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는 2017년 공화당 행사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비공개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도 20여 년 전 베이비시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선 직후 즉흥적인 측근 인사 지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이츠 지명자의 사태로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다른 지명자들에 대한 부적격 논란도 확산하면서 인준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김포와 인천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이 매일 새벽 귀신 소리 같은 북대남 확성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최기정 기자입니다. 북한과 인접한 인천 강화군 한 마을입니다. 새벽이 되자 대남 확성기를 통해 들짐승 울음소리가 들리고 귀신 소리까지 들립니다. 밤새 섬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밤의 소음이 정말 일반인들은 듣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극심하거든요. 그 소리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서 새벽 깨기도 하고 진짜 그 소리가 너무 괴이해서. 실제로 인천 광화군이 대남방송 피해가 집중된 송해면 일대 주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10% 정도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경기 김포시에서도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월곤면 등 접경지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진행했더니 2명은 고위험군, 27명은 관심군으로 진단됐습니다. 고위험군과 관심군 대부분은 70대에서 80대 고령자들로 수면 장애, 스트레스, 불안 증세 등을 보였습니다. 김포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 1회 계속 전화 상담할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재평가해서 재평가하고 또 본인이 동의하시면 정신과 전문의도 진료를 연계를 할 거예요. 주민 피해가 잇따르자 김포시와 인천시는 북한 소음 방송이 가깝게 들리는 주택에 방음창 같은 방음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 소유의 공장 40여 개를 무단 가동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을 만나 개성공단 내 차량과 인원 출입 등을 볼 때 우리 기업 공장 시설을 무단 가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개성공단 시설이 북한에 있는 여느 시설보다 비교적 양호하고 또 생산 기반 시설이 있기 때문에 무단 가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동향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느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가릴 법정 다툼은 2심에서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이후 판결문을 검토한 이 대표 측은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던 만큼 조만간 항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이 대표 측이 먼저 항소를 제기하면서 정치적 운명을 가를 법정 다툼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당원 게시판 대통령 비방글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거듭된 친윤계 진상규명 요구에 침묵을 지키던 한동훈 대표가 자중질환에 빠져선 안 된다고 말했지만 당내 내분 조짐마저 일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 비난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다는 게 알려진 건 이달 초입니다. 애초 글쓴이의 성씨만 표시되는 익명 게시판이지만 한동훈이란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색적인 비난 게시물 등이 200건가량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에 작성자 한동훈은 한 대표와 출생 연도가 다른 동명이인이란 당 차원의 해명이 나왔지만 이번엔 논란의 불씨가 그의 가족들에게로 옮겨붙었습니다. 한 대표 아내와 어머니, 장인 장모 등 이름으로 윤 대통령을 김 여사의 아바타라고 비난하는 글 등이 900여 건 검색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처음엔 당무감사 여부를 놓고 당내 이견이 불거지더니 애초 익명성을 띤 게시판에 어떤 글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대표 일가가 여론 조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박이 충돌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을 이어가던 한 대표는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위법이 있다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면서도 진위 여부엔 다시금 말을 아꼈습니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로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원 선고가 연이어 나오는 상황에서 당내 싸움에 골몰할 때가 아니란 건데 친윤계는 되려 이를 고리로 오는 25일까지는 사태가 일단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해명 시한이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당의 쇄신, 변화의 목소리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일각에선 당원 게시판 문제로 파국으로 치달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잖은데 민주당 사법 리스크를 앞두고 논란이 계속돼 봐야 결국 제살깎기일 뿐이란 분석 때문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19일 보수 성향 단체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한 대표의 가족 이름을 사용한 국민의힘 당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성명 불상의 당원이 한 대표와 아내, 장인, 딸 등 한 대표의 가족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운영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특활비 전액인 82억 5,100만 원과 특정 업무 경비 16억 1,000만 원 삭감안을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경호처 특활비 예산은 정부의 원안대로 유지됐고 특경비만 일부 조정됐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처리라며 퇴장했고 이에 야당은 경호처 예산 목적은 소명됐지만 대통령실 특활비는 사용처와 목적에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다가 최근 복귀한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강 선임행정관은 징계 종료 직후 병가를 냈다가 최근 업무에 복귀했지만 결국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선임행정관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이 무례했다고 말한 홍철호 정무수석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 과정에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데 대해 부산일보 기자와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무수석으로서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어제 팀원과 위메프의 정산이 지연되며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 달 동안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비만 치료제를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게시글 359건을 적발했고 그중 위고비, 싹센다 판매 사례가 4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나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노부부가 사는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아내가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정오쯤 경기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3층짜리 상가주택 1층 세탁소에서 불이 나 지나가던 60대 남성이 오른쪽 손을 다치고 건물 안에 있던 3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입대한 지 3일 된 20대 초반 훈련병이 단체 구보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숨졌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A씨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인에게 28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업주 A씨 등 2명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월부터 상승세를 이어왔던 전국 아파트값이 2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미 오른 집값에 대출까지 조이자 매수세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인데 앞으로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값이 다른 양상을 보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정점을 찍은 뒤 두 달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서울 아파트 매물은 9만 채를 넘어 3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집이 안 나가다 보니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보다 값을 내려내놓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나왔습니다. 올해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힘을 잃는 동안 나머지 지역은 더 위축돼 전국 아파트값은 근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0.06%의 상승률을 지켰지만 수도권은 상승폭이 줄고 지방은 하락폭이 더 커져 전국으로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6월 셋째 주 상승세로 올라선 뒤 23주 만에 반전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사실상 목돈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실물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대출 규제가 집값을 누르는 건 맞지만 이미 가격을 회복한 서울과 침체 상태에서 또 된서리를 맞은 지방은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거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추세적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대출 규제에 의한 억제 효과는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시점, 한 1분기, 2분기 정도까지 한 반년치를 보게 되면 수요자 적응 정도에 따라서 상승 반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상급지 고가 물량 위주에서 중저가 위주로 거래에 풍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땀 속의 포도당을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개발한 센서는 포도당의 농도에 따라서 마이크로 LED의 밝기가 변해 체열을 하지 않아도 몸 어디에든 쉽게 붙여서 혈당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표적인 만성 질환의 하나인 당뇨병. 당뇨 환자는 수시로 손가락을 찔러 혈당, 즉 혈액 속 포도당 수치를 알아봐야 해서 불편이 큽니다. 국내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 빛의 밝기로 땀속 포도당의 양을 알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수준인 4마이크로미터의 얇은 기판 위에 트랜지스터와 마이크로 LED를 통합한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센서에는 포도당과 반응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포도당의 농도에 따라 트랜지스터를 통해 전류의 세기가 변합니다. 포도당이 많으면 전류가 작아져 마이크로 LED의 밝기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포도당이 적으면 LED가 밝아집니다. 개발한 센서는 동전 크기의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연구진은 앞으로 무선전력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 배터리도 없게끔 만드는 그런 무선 회로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무선 전력 송신 방법으로 핸드폰을 갖다 대면은 바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방식이 지금 구현 중에 있고. 우리 몸에 붙여 언제 어디서나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 가볍고 얇은 데다가 빈만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 모니터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11월 22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서울시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런 사업을 만 4에서 5세 유아에게까지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6개 민간업체와 서울런 키즈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인천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1회 인천시 사회적 경제박람회를 개최해 70개 사회적 경제기업이 부스 100여 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시가 주관하는 첫 사회적 경제박람회인데요. 사회적 경제기업 간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와 정책 세미나, 또 청소년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도 열립니다. 광명동굴 빛축제가 오늘부터 모레까지 광명동굴 빛의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광명동굴에서 빛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드론쇼와 소망의 빛 라이트쇼 등이 마련됐고, 또 드론쇼는 개막날인 오늘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 대량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국제 마약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초콜릿인 것처럼 포장을 하거나 가방에 커피가루를 묻혀서 마약견 탐지를 어렵게 해 공항을 통과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야심한 시각, 차에서 내린 남성이 다가오자 기다리던 사람이 봉투를 건넵니다. 거래를 마치고 돌아가는 듯 하더니 돌연 달려들어 상대를 붙잡습니다. 필로폰 위장 거래 현장에 나온 경찰이 나이지리아인 유통책을 붙잡은 겁니다. 나이지리아에 거점을 둔 조직은 멕시코 등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왔는데 초콜릿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가방에 커피 가루를 묻혀 공항을 무사 통과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것만 필로폰 6.15kg,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국정원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나이지리아인 국내 유통책과 캐나다인 운반책 등 17명을 검거하고 스웨덴인 운반책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범행을 총괄한 57살 나이지리아인 총책 A씨는 과거 한국에서 7년가량 살다가 대마 유통 혐의로 검거돼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추방 이후 나이지리아에서 국내 조직원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지시 소통하며 운반책에게 필요한 필로폰이 전달되었는지, 운반책이 무사히 출국했는지, 입국했는지, 운반책의 숙박업소 투숙 등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고, 또 앞서 검거했던 해외 마약 사건 중 A씨 연루가 확인된 조직원들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추가 입건해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관광도시 프랑스 파리에 보기 드문 폭설이 내렸습니다.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이 마비되고 정전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눈발에 가려 에펠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 우려로 전망대 운영을 중단할 정도입니다. 샌네강을 건너는 다리도, 그 위를 달리는 열차도 눈에 휩싸였습니다. 몽마르트 언덕도 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렇게 파리에 눈이 내리는 건 드문 일입니다. I think it's just really magical because I don't know, there is a really poetical sense now with the snow and I like this. 창밖 설경을 배경 삼아 제철 맞은 보졸레 누보를 즐기기도 합니다. Avec le Beaujolais nouveau, c'est sympa, même s'il tombe de la neige. On va pas se plaindre quand il neige une fois par an à Paris. 그러나 폭설에 익숙지 않은 도시라 제설 등 대응이 서툴러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파리뿐 아니라 프랑스 전역에 큰 눈이 쏟아졌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 등에서 항공편 결항이나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대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노선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 강설과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전국 수십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54개 지역에 주황색 경보를 내리고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은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K 콘텐츠는 디즈니의 엔터 부문 공동회장이 한국 드라마 이름을 말하며 우리의 길잡이라고 극찬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한국 드라마 주연 배우들 10여 명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디즈니 행사장에 대거 모습을 드러내서 변화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김승환 기자입니다. 디즈니의 상징 미키마우스를 중심으로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자세를 취합니다. 국내 행사장 같지만 싱가포르에서 열린 글로벌 OTT 디즈니 플러스의 내년 드라마 시즌 라인업 발표 현장입니다. 심각한 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유쾌한 톤 앤 매너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면서 재치와 위트 그리고 어떤 진정성과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 이 OTT에서 내년에 내놓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오리지널 시리즈의 절반 이상이 한국 콘텐츠입니다. 캐릭터의 좀 성정도 좀 특이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본 적 없는 그런 감각을 좀 선사해 드릴 수 있는 디즈니의 최고위급 인사가 큰 성공을 거둔 한국 드라마 시리즈를 길잡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그 경쟁력이 입증된 셈입니다. The same can be said of Kung Fu's incredible moving. Both of these shows embody qualities that guide and inspire us. 강풀 작가 웹툰 원작인 무빙이 큰 인기에 힘입어 시즌2 제작을 확정한 가운데 역시 강풀 웹툰이 원작인 조명가게도 흥행 바통을 이어갈 기대작으로 꼽힙니다. 무섭지만 슬프고 기묘한데 따뜻한 이야기로 남녀노소, 인종불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서사가 강점입니다. 제가 조명가게 사장으로서 그들의 어떤 낯선 이상한 것들을 포착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선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 이처럼 친근하지만 독창적인 서사가 특징인 한국 콘텐츠는 어느덧 세계를 겨냥한 글로벌 OTT의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태국같이 다른 아시아권 국가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콘텐츠의 독창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현재의 위상을 유지할 핵심으로 꼽힙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다양한 비위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반대 시위를 뚫고 집무실에 출근했습니다. 3년임 출마 선언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직무를 정지시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올림픽회관에 기습 출근했습니다. 급하게 모인 체육회 노동조합원 30명 정도가 로비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는데 경희 아저씨, 엘리베이터가 하면 안 되잖아. 들어 올라가야지. 이 회장은 건물 13층 IOC 지원부에서 1시간가량 업무를 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충북 진천 선수촌을 찾아 장재근 촌장과도 만났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YTN 통화에서 현직 IOC 위원으로서 연락할 업무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처리할 사안이 있으면 출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육회장 일을 보면 규정 위반인 만큼 국제 스포츠 업무를 다뤘다는 걸 명확히 강조한 겁니다. 이기흥 회장의 3년임 출마 선언도 임박했습니다. 아직 결단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조만간에 제 거취를 결정을 하고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자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서 한번 모시고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 회장은 27일을 기자회견 D-Day로 잡고 장소를 물색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제42대 체육회장 선거 90일 전, 그러니까 오는 29일까지 출마자 의사등록 표명서를 내야 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엔 뜻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회장은 역대 체육회장들로 구성된 원로회와 만나 의견을 들었고 다양한 스포츠 스타들과 접촉하는 등
삼선 물밑 작업에 한창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의 대의원 선거 방식으로는 현직인 이기흥 회장의 3년임이 유력하다는 관측 속에 검경의 수사 속도, 정확히는 강제 수사 시기와 수위가 가장 큰 변수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농구 손호의 한 선수가 김승기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KBL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선수는 김 감독이 수건을 휘둘러서 폭행하고 또 집기를 집어던지며 달려드는 등 위협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사건은 지난 10일 손호가 SK와 2쿼터를 마친 뒤 라커룸에서 벌어졌습니다. A 선수는 김승기 감독이 경기력을 나무라며 자신을 향해 화이트보드 지우개를 던지고 수건을 휘둘러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격분했던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등 위협도 가해 옆에 있던 코치가 김 감독을 뒤에서 안으며 말렸을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건에 맞은 얼굴 부위도 통증이 느껴졌지만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 주듯 화를 내는 김 감독에 정신적으로도 작지 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동료 후배 선수들에게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문제 제기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김 감독은 YTN 통화에서 경기 내용에 화가 나 선수를 향해 수건을 휘둘렀다면서도 일부러 얼굴을 때리려 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좋은 선수로 키우려는 욕심에 조금 과한 행동이 나왔다면서 선수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갔지만 선수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던지다시피 이렇게 수건 이렇게 돌린 거 있잖아요.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고 제가 너무 이 선수를 키우고 싶어서 더 좀 잘하게 해주고 싶어서. KBL 클린 바스켓볼 센터는 이와 관련한 익명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또 같은 날 저녁에는 손호 구단도 재정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와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A 선수는 현재 팀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있고 손호 구단 역시 김승기 감독을 팀 훈련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오는 30일부터 경기 고양시와 과천시에서도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초 해당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고양과 과천 지하철 구간에서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확대 구간은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 3개 노선에서 고양시 구간 25개 역과 4호선 과천시 구간 5개 역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인데요. 절기에 맞춰 계절이 겨울로 향하듯 중부지방은 아침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파주와 철원 등 일부 중북부 지방은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차가운 북풍이 불며 미세먼지도 모두 해소됐는데요. 다만 오전까지 강원도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구 4.5도, 대전 5.6도 등 대부분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고요. 일부 중북부 지방은 철원 영하 1.6도, 파주 영하 0.2도까지 내려가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수준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와 전주 12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져 더 춥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내륙은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경북 동해안은 내일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중부 서해안과 남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